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3일 안에 점멸합니다. 36대 전투기 중 날 수 있는 건 12대. 나머지 24대는 미국이 부품을 안 보내줘서 1년째 창고 신세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F-35가 알프스의 비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2025년 겨울 스위스 국방부 지하 벙커. 저는 국방장관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10조 원입니다, 장관님. 스위스 국민 한 명당 100만 원씩 거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산 게 미국 눈치를 보는 무늬만 전투기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미국 버리고 중국 거라도 사자는 건가?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 공군 친구가 몰래 보내준 극비 성능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장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성, 현대, 거기서 전투기도 만들어? 6개월 뒤 그 장관은 알프스 상공을 나는 태극마크 전투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위스가 밝혀낸 미국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과 한국이 왜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지하 30m 콘크리트 벽이 사방을 둘러싼 회의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2025년 1월의 스위스는 영하 12도였지만 이 방 안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방 예산을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나토 47개국 무기 도입 심사를 맡았고 4억 유로짜리 보고서를 12번 썼습니다. 장관들이 저를 보면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잘렸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손에 들린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36대입니다. 스위스가 보유한 F-35 전부예요. 한 대에 2,800억 원. 다 합치면 10조 원입니다. 국민 870만 명이 1인당 115만 원씩 낸 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동 가능한 건 12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4대는 미국에서 부품이 안 와서 1년째 경납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나사 하나 바꾸려면 텍사스 본사에 서류 넣고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국방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바치는 조공입니까? 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서류 위로 튀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롱하는 박수. 제임스 존슨, 로키드 마틴 유럽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3,000짜리 수제 구두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손목에는 금태 시계가 번득였습니다. 밀러 씨, 연극 한번 끝내주시는군요. 그가 껌을 씹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트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뭘 만들 줄 아시오? 시계? 초콜릿? 그거 다 합쳐봐야 F-35 엔진 하나 값도 안 돼요. 미국 없으면 당신네 하늘은 텅 비는 거요.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존슨 씨, 시간당 운영비 42,000달러요. 우리 돈 5,600만 원. 1시간 날리면 중형차 한 대가 사라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포르쉐 뽑아놓고 보험료 비싸다고 징징대면 되겠소? 최고급 원하면 최고급 값을 내야지. 그가 킬킬 웃으며 장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윙크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 구두 뒤축이 콘크리트 바닥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2030년 가상 시나리오. 알프스 국경에서 적기 접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일 만에 스위스 영공 완전 무방비. 10조 원이 열흘 만에 고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때 서랍 속 구겨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 공군 친구 마렉이 던져준 자료였습니다. 토마스, 동양에서 별난 게 나왔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에 회색 전투기 사진. 날렵한 동체. 쌍발 엔진. 꼬리 날개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원형 문양. KF-21. 대한민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냉장고 만드는 나라? TV 만드는 나라? 거기서 전투기를? 페이지를 넘기려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당 운영비 15,000달러. F-35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새벽 3시 사무실 창밖으로 베른 시내의 가로등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웅웅거리며 네 번째 잔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KF-21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당 운영비 1만 5천 달러. F-35의 4만 2천 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연간 2,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30년 동안 숫자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카탈로그는 늘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죠. 자료 뒷장을 넘겼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국산화 65% 진행 중. 레이더 국산 개발 완료.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정비 권한 구매국 100% 이전.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F-35는 나사 하나를 풀려 해도 텍사스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 전투기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비 권한을 통째로 넘긴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무기 장사에서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끊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라이터 불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70년째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째 전쟁 상태인 나라가 왜 전투기를 만들까? 취미로? 자존심 때문에? 아닙니다. 살려고 만드는 겁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방산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북한군 탱크 242대가 남침. 한국군 탱크 보유량 0대. 0대입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병사들이 폭탄을 안고 탱크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으로 막은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합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설계도 없이 부품 하나하나 역설계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만들고 터지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기록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순직한 기술자가 47명이었습니다. 47명. 47명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KF-21 자료를 펼쳤습니다. 개발 책임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부품 수입이 막힙니다. 그래도 우리 전투기는 날아야 합니다. 그게 생존입니다. 생존.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F-35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품을 끊으면 고철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KF-21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재떨이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친구 마렉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마렉, 한국 쪽 연락처 있나? KAI 엔지니어 누구라도 좋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베른에서 제네바까지 기차로 1시간 47분. 창밖으로 스위스 알프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에는 유럽 방산 포럼 참석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다소, BAE 시스템즈, 레오나르도. 세계 방산업계의 거물 47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연간 거래 규모만 2,300억 달러. 한화로 30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었습니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회의장. 문을 열자 샴페인 향과 시가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검은 양복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존슨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7명의 유럽 국방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손짓했습니다. 밀러, 마침 한국 이야기 하던 중이었어. 다가가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다소의 피에르 뒤발 전 부사장이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KF-21? 그거 한국이 미국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야? 엔진도 지 거잖아. 그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이 반짝였습니다. 8천만 원짜리 시계. F-35 1시간 30분 운영비와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제가 스위스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경력이 가르쳐준 건 하나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뒤발이 계속했습니다. 아시아에서 5세대 전투기? 웃기지 마. 일본도 못했어. F-2 만들다 포기했잖아. 중국은 러시아 기술 훔쳤고 한국 10년은 더 걸려. 아니 20년. 존슨이 거들었습니다. 폴란드가 KF-21 관심 있다던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실전 경험 제로인 전투기를 누가 사? 전쟁 나면 어쩔 건데?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극비로 작성한 KF-21 성능 평가 보고서 127페이지. 마렉이 자신의 경력을 걸고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거기엔 그들이 모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KF-21 가동률 94%, 정비 소요 시간 F-35의 3분의 1, 부품 조달 기간 평균 72시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적절한 순간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뒤발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밀러, 설마 당신도 한국 전투기에 관심 있는 거야? 스위스가 삼성 전투기 사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7명 전원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나토 자문위원이 조롱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동안 한국은 48개월 만에 시제기를 완성했습니다. 개발비 8조 8천억 원, F-35 개발비 400조 원의 45분의 1이었습니다. 2026년 양산 목표. 이미 인도네시아와 20대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도 48대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존슨의 롤렉스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4천만 원짜리 시계. F-35 45분 운영비와 같았습니다. 그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고객이야. 경쟁자가 아니지. 영원히.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6개월 뒤면 누가 웃는지 알게 될 거야. 제네바에서 돌아온 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F-35 유지 보수 계획서. 오른쪽은 마렉이 보내준 KF-21 보고서. 시계는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마스, 또 밤새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F-35 폴더를 펼쳤습니다. 147페이지짜리 로키드 마틴 공식 문서.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 세계 최고의 파트너십. 하지만 세계 최고의 파트너십이 왜 부품 하나에 18개월을 기다리게 합니까? 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이 텍사스 본사에만 있습니까? 왜 우리 조종사들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무장 변경조차 못합니까? 7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년 유지 보수 비용 추정치. 첫 해 연간 8천억 원. 5년 후 1조 2천억 원. 10년 후 1조 8천억 원. 총합 12조 원. 스위스 연간 국방 예산 5조 원의 2.4배였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른쪽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봉투 속 KF-21 보고서. 폴란드 국방부 극비 문서. 127페이지. 첫 장을 넘기자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30년간 본 적 없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운영비 1만 5천 달러. F-35의 36%. 연간 유지비 2,400억 원. F-35의 3분의 1. 10년 총 유지비 2조 4천억 원. F-35의 5분의 1. 54페이지. 부품 조달 시스템. 미국산 부품 의존도 35%. 나머지 65%는 한국 국내 생산. 엔진 GE F414 라이선스 생산. 2027년부터 국산 엔진 KF-100 탑재 예정. 레이더 AESA 100% 국산. 전자전 장비 국산. 무장 통합 시스템 국산. 정비 권한 100% 이전. 미국의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67페이지.
가동률 비교 분석. 나토 8개국 F-35 평균 가동률 55%, 벨기에 52%, 네덜란드 48%, 노르웨이 61%. 반면 KF-21 목표 가동률 90%, 실제 테스트 결과 94%, 부품 조달 평균 72시간, F-35는 평균 127일, 47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 전이었습니다. 2026년 양산 시작. 첫 수출은 2027년 이후. 스위스가 도입하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F-35는 계속 경납고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3년이면 추가 유지비만 3조 원. 국민 1인당 35만 원이 더 날아갑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른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F-35를 유지하자니 돈이 없고 KF-21으로 바꾸자니 시간이 없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렉이었습니다. 토마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KAI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데.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3월의 한국은 스위스보다 따뜻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한 남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MLL이라고 적힌 종이. 그 옆에 태극기 배지를 단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감사관님이시죠? KAI 수석 엔지니어 김현우입니다. 차 안에서 김 수석이 말했습니다. 사천까지 4시간 걸립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위 현대 트럭들, 삼성 반도체 공장 굴뚝, SK 배터리 물류센터.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김 수석이 물었습니다. 감사관님, 한국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4년에 왔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국방협력 논의 때문에. 그가 웃었습니다.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천 KAI 본사.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제공호, 1980년대 F-5 조립 라인, 2000년대 T-50 골든 이글, 그리고 2020년대 KF-21 보라매. 50년의 역사가 한 복도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2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40대 초반. 모두 한국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김 수석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미국에서 비행기 조립법을 배웠습니다. 부품 하나 만들 기술도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활주로. 미군 고문관 옆에 서 있는 젊은 한국 기술자들. 저 사진 속 막내가 제 할아버지입니다. 당시 22살. 미군 정비병 밑에서 영어도 모른 채 렌치 쥐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970년대 번개 사업. 자체 전투기 개발 시도. 결과는 실패. 47명의 기술자가 순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수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47명의 희생 위에 오늘의 KF-21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KF-21 설계도. 이 전투기의 설계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수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찾던 답이었습니다. F-3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 수 없는 전투기입니다. 반면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원할 때 날 수 있습니다. 스위스도 그래야 합니다. 김 수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6년 6월. 알프스에서 시험 비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으면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스위스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장관 슈나이더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일정이 2주 후까지 꽉 찼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10조 원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0분 후 면담이 잡혔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슈나이더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베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 그가 돌아섰습니다. 밀러 10조 원이라고 했나?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3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F-35BS KF-21 10년 유지비 비교. F-35 12조 원. KF-21 2조 4천억 원. 차액 9조 6천억 원. 슈나이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숫자가 확실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극비 보고서입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가동률 비교. 나토 8개국 F-35 평균 55%. KF-21 테스트 결과 94%. 슈나이더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94%? 농담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농담이면 여기 안 왔습니다. 부품 조달 시간도 보십시오. F-35 평균 127일. KF-21 평균 72시간. 53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정비 자주권. F-35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무장 변경까지 텍사스 본사 승인 필요. 평균 대기시간 47일. KF-21은 도입국의 100% 정비 권한 이전. 슈나이더가 손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존슨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관님, 밀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KF-21은 실전 검증이 안 된 장난감입니다.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폴란드 보고서? 가짜 아닙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마렉이 보내준 그 USB. 가짜인지 직접 확인하시죠. 슈나이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방부 공식 문서가 떴습니다. 127페이지. 국방장관 직인. 2025년 2월 작성. 존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저는 말했습니다. 존슨 씨 제네바에서 뭐라고 하셨죠? 한국은 고객이지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나이더가 일어섰습니다. 밀러, 한국에 언제 다시 갈 수 있나? 저는 답했습니다. 장관님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이 가지. 직접 봐야겠어. 존슨이 외쳤습니다. 장관님,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슈나이더가 그를 잘랐습니다. 존슨 씨, 동맹은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영공을 지키는 건 우리 책임이야. 미국이 대신 지켜주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의 롤렉스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시계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4천만 원짜리 시계. 우리가 아끼려는 9조 6천억 원 앞에서는 동전 하나 값이었습니다. 2026년 4월 4천 KAI 본사 활주로. 슈나이더 장관과 저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KF-21 두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햇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슈나이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F-35보다 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분의 1입니다. 직접 보시면 압니다.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뒤흔들었습니다. 굉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KF-21이 이륙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뒤따랐습니다. 두 대가 편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팔자 기동, 급상승, 급강하. 저는 30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봤습니다. F-16, F-15, 유로파이터 라팔. 하지만 이 정도 기동성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수석이 다가왔습니다. 감사관님, 조종석 체험하시겠습니까? 슈나이더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도 되나? 김수석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시뮬레이터룸. 슈나이더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적기 사대가 나타났습니다. 김수석이 설명했습니다. AESA 레이더가 동시에 24개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그중 8개를 동시 공격 가능합니다. 슈나이더의 손이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5분 후 그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F-35보다 직관적이야.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KF-21 36대. 총 금액 4조 2천억 원. F-35 36대 10조 원의 42%. 10년 유지비 포함 총 6조 6천억 원. F-35 22조 원의 30%. 슈나이더가 숫자를 훑어봤습니다. 정비 권한은? 김수석이 답했습니다. 100% 이전입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무장 통합 권한 이전. 스위스 현지 정비 교육 포함. 추가 비용 없습니다. 슈나이더가 저를 봤습니다. 밀러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때 슈나이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존슨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관님, 한국에 계시다면서요?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가 KF-21을 도입하면 F-35 업그레이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슈나이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존슨 씨, 그거 녹음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협박하면 우리가 굴복할 줄 알았나? 스위스는 700년간 중립을 지켜왔어.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못 꺾었는데 로키드 마틴이 꺾겠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슈나이더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펜이 닿았습니다. 그가 서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2026년 6월. 알프스에서 보자고 전해줘요. 김수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2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스위스 알프스 파엔 공군기지. 해발 2100m.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군사 활주로였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관제탑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온 영하 3도. 손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끝에 KF-21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동체에 스위스 십자가와 태극 마크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유럽 영공을 날게 된 것은 저는 30년간 숫자만 봐왔습니다. 예산, 비용, 효율.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닌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슈나이더 장관이 옆에 섰습니다. 밀러, 긴장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이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굉음이 알프스 봉우리들을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계곡을 타고 퍼졌습니다. 첫 번째 KF-21이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300m, 500m, 700m. 기수가 들렸습니다. 순간 햇살이 산봉우리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KF-21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뒤따랐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1 고도 8000m 도달. 보람의 2 편대 비행 진입.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두 대의 KF-21이 마터오른 봉우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4478m. 알프스의 상징 위로 태극 마크가 빛났습니다. 김수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슈나이더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F-35 계약서였습니다. 2021년에 서명한 그 문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박물관에 기증해야겠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기억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조 원짜리 실수.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 5분 전, 활주로에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공군 조종사 36명, KAI 엔지니어 24명, 폴란드 국방부 참관단 15명, 그리고 취재진 127명.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F-21이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조종석이 열렸습니다. 스위스 조종사 한스 베버 대위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예술품입니다. 김수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밀러 감사관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신뢰하시겠냐고 물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저는 알프스를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만년설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숫자만 쫓던 예산 감사관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에 없습니다.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한 건 저 하늘을 나는 태극마크였습니다.